안녕하십니까.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지난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1회 기초의원 자질 문제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초의원 제도 개선에 관해 네 분의 지역 인사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전 강북구 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제2대 3대 강북구 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사회 의장, 제6대 7대 강북구 의회 의원, 제7대 강북구 의회 의장, 현재 강북구 미아동 전국공인중개사 대표로 계십니다. 다음 홍성남 시인 겸 강북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읍고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19대 강북을 국회의원 총선 출마, 시집 3권 발간, 천등문학상 수상, 삼국지, 영웅들의 인연 등 다수의 서서 내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제19대 강북갑 국회의원 출마, 강북구 평화소년상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성애 박사님 모셨습니다. 균형정치연구소 소장이시고 정작 박사님이십니다. 사단법인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사단법인 통일드림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2018년 서울시 의회 의원 출마,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정책평가 부장 상급, 경기대학교 겸임 교수,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특별위원,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초의원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에 못지않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구청 내 자기 인사를 심으려고 인사청탁을 일삼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도 종종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문수 전 사선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막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행동강령 기준을 대통령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0년 11월 2일 제정됐고 시행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예를 들면 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인사청탁 등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직무 관련된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이권 개입 등 금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방 의원들이 스스로 준수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관계 언론이나 또한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관련 법규를 좀 인지를 하고 대응하면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홍성남 강북포럼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막을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권력 남용과 인사청탁, 그리고 이권 개입은 각각의 사안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권력 남용을 통해 인사청탁이 이루어지고 또 인사청탁을 통해서 이권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기초의원들이 갖는 권력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리면은 언론과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인사청탁을 한 기초의원과 이익을 본 공무원은 의원직 박탈과 공무원 파면이란 강력한 쌍벌주의의 일벌백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권 개입에는 매우 무거운 추징금을 매겨서 이권 개입을 할 생각부터 없애야 합니다. 특히 인사청탁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선 투명한 인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깨끗하고 탕평적인 인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 조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감시 보도하는 언론 활동이 더 강화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일용 정의당 강북구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먼저 이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자질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공천 심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 이것들을 조례로 정비해라 이런 권고안을 내려보냈는데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강북구의 차원으로 행동강령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조례들이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의회는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성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초의원들의 이제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막을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2015년 앞서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요. 3년 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실 이 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이나 영리거래 금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공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지 신고하고 점검하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원 본인이나 또 배우자 또는 이제 그분들의 직계 좀비속이 해당 지자체라든가 또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지방조례로 징계 기준을 마련해서 통제하라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죠. 3월 19일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3년 전에 공고안에 대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결과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 서울시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노원구는 이행률이 사실상 제로로 나왔습니다.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찍게 됐는데요. 이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했던 공고를 이제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그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저는 이제 지방의원들의 인사개입이나 이권 개입 이런 것을 막는 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초의원들이 구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데 구청 측이 이런 식의 청탁이 기초의원으로부터 들어오면은 아예 공개를 하도록 제도화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대통령이죠. 그에 따라서, 따르면, 문제는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조례 제정 권한을 갖는 기초의원들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의원들이 인사청탁을 할 경우 폐가망신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기초단체의 감시 견제 역할이기 때문에 감시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구청이 기초의원들이 어떤 감시를 요구했는지를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시 활동의 명목을 제도화하면 구청으로서는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초의원들은 감시 활동의 홍보성이 높아지며 주민으로서는 구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기초의원이 구정의 감시 견제 역할을 잘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하나로 냈던 것 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나 비리, 청탁 이런 게 드러났을 경우에 바로 공무원직을 파면하는 건데요. 지방의원에게도 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위에 의한 인사청탁이라든가 부패 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감사 청구나 형사고발 이렇게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이미 법령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법령에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정치인이나 정당, 이제 기초의원도 포함됩니다. 이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이 소속 기관장에 한테 보고하고 또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고 각 구청마다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과 상담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청탁금지법에도 기초의원들이 이런 청탁을 할 경우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규정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도 아까 박문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 2010년에 제정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의 행정부가 의회와 이제 검은 커넥션 하고 있다는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지방의원들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의회가 단체장의 시책이라든가 그런 특정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어떤 보신과 어떤 승진을 위해서 어떤 그들만의 이런 커넥션, 이런 거래를 당연시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기초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환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주민 발의 접수처를 구청에 두고 주민과 구의회, 구청 측 관계자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명의 주민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수 전 사선위원님부터 차례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강령 제19조에 보면은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항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에 따르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가 나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따라서 우리 강북구 의회는 지난 2018년도 3월 16일 날 또한 바로 제정되고 시행된 조례가 있습니다. 일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그 제2조에 따른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를 위촉할 수 없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편파적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 1호에 보면은 강북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2호에는 강북구 의회 의원 마찬가지로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정당의 당원 같이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16일에 제정되었고 2018년 3월 16일 곧바로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른다면 새로운 똑같은 또 하나의 기구는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기능의 이런 제3조 기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바로 누구든지 강북구 의원의 일탈 행위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 제도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소환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구청의 구민청원이 개설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조사는 현 실정법상 권한을 갖는 경찰과 검찰이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담보가 현실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단 한 명의 구성원의 문제 제기에 곧바로 조사가 들어간다면 기초의원들의 활동은 매우 위축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보신주의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소환 제도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그 기준이 좀 너무 강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그 소환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소환 등의 어떤 수단보다는 일상적인 의회 모니터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같이 뭐 강북구의 의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 아카데미든 주민 의정 참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 이를 통한 일상적인 주민들의 의정활동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초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방의원 소환 같은 이제 인사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처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이유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다른 목적을 가졌거나 또는 이렇게 반대당 혹은 이제 경쟁자 측에서 이런 소환 운동을 명분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낙선 운동을 수시로 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현행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20%가 서명을 해야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이제 15%고요. 서울시장 소환 투표를 하려면 10% 이제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소환 투표가 또 실시가 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이 이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은 아예 개표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소환제도의 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주민 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법조항을 개정해서 좀 더 이렇게 소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북구 의회에서 작년에 관내 활동에 대해서조차 출장비라는 이름으로 자기 주머니를 불려다가 북부신문에 호된 질책을 받고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언론 외에 견제하지 못하는 기초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박문수 전 사선위원님부터 차례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건은 제가 의장일 때 일어난 건인데요. 뭐 견제 장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법기상 출장은 관내 출장의 경우 약 2만 원 이하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도 선출직 의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았던 일부 의원들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기상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방부 공무원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출장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지역 주민의 일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제 차원에서 출장비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초의원들의 출장비에 대한 북부신문의 보도는 언론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기초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앞장선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구정을 올바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기초의원들의 투혼 부족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러 구청과 영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 견제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구청의 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구청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감시 견제 기능이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부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구정에 기대지 말고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올바로 감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많은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라는 터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언론과 사법당국인데 순서는 언론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때 후차적으로 사법당국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환경에서 언론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해주면 주민들이 구독과 광고 협조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역 언론의 좀 건강한 노력이 요구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주민들과 시민사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나 광역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사회 견제 감시 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북구 시민영역 플랫폼에서 의정참여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정당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서 국회의원의 조직책 정도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한 기초의회 그리고 건강한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치한 주체로서 정당 차원에서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기초의원 견제하는 장치, 지금 북부신문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북부신문 같은 이제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보다 좀 독립적이고 좀 자율적인 지역 언론이 기초의원들 활동을 꼼꼼하게 취재하고 고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견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합리적인 이제 시민들이 좀 단체를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이겠죠. 이제 시민단체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 기초의원 견제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뭐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소위 이제 판공비라고 불리는 이제 기초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나 또는 이제 출장비 등 이런 사용 내역 공금이죠. 이런 공금들의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제 드러낸다면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들의 일탈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구의회 내부에서 자정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재성 의원의 경우처럼 자기 당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구의원에 대한 감시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문수 전 사선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의회는, 강북구에는 방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빠르게 행동, 대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최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견해는 의회에서
제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당이라고 봐주는 사례, 강북구에는 없었다.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의회의 윤리위원회는 기초와 국회를 막론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까지 사건 발생 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윤리위원회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 위반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 이외에 도덕적 파탄을 다루는 문제를 외부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정법에만 맡겨두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투게 됨으로써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원으로서 품위와 도덕성이 지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직 수행 여부부터 결정된 후 자연인으로서 실정법 징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욕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로 계속 있다는 것은 강북구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폭력 전과자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공천권자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사실 자체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수치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센터에서 전국의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내부 징계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을 받아서 봤는데요. 실제 어떤 사회 통념상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진 적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기초의회가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전국의 광역의회 17개 중에 9개만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기초의회로 내려가면 그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시책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와 각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감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정부가 그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사기구,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인 주민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기초의회에 대한 실효성 있고 상시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초의원에 대한 그 감시를 외부 기관에 맡긴다. 이건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 주민들이 이제 직접 뽑은 민의의 대변인 이 기초의원이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뽑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이런 기초의원을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감시한다는 건 좀 모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행 민주주의 제도상 옥상옥일 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은 사실 지금 구의회 내에 있는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은 윤리위원회를 좀 독립기구로 그 기능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윤리위원회가 대부분 이제 구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끼리 봐주거나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에 명망 있는 예부인들 또 전문가들을 다수 이촉해서 윤리위를 구성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초의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기초의원이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셈입니다. 지역 구민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대표를 잘못 뽑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국민들도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인물이 나서도 선출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선거 공보론을 부족하고 정보 제공 역할을 맡을 기관은 지역 언론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중파에 나와서 토론을 하듯이 지방선거 전에 지역 언론과의 토론이나 대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문수 전 사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투표권자께서 의식의 대전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 공보
과연 그 꼼꼼히 정독하는 유권자 몇 % 될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 분을 볼 때, 당선권을 볼 때, 공천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당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 좀 더 공천권을 좀 더 투명하게라고 하라고 하는데, 과연 투명하게 언제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투명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가 제일 먼저 급하다. 그 다음에 언론의 토론, 대담, 활성화,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역의 분위기를 반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 또한 투표권자가 과연 이 토론과 대담, 유권자가 몇 %가 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예, 지역 언론과의 토론이나 대담 활성화, 이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합동 유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해서 없애고 그 역할을 언론의 토론과 대담으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횟수와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법을 고쳐서 그 횟수와 시간을 늘려야 하고 불참자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론과 대담의 주체도 언론이 합동으로 하고 토론 방식과 주제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합동 유세 폐지의 근거가 금전살포와 인원동원의 부정성이었는데 현 선거법은 금전살포 문제를 강력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원동원 문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지의 부정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거에서 합동 유세를 부활해야 합니다. 합동 유세는 후보의 신원서판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한순간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언론의 대담과 토론회 그리고 공개된 장소의 합동 유세를 통해서 후보의 면면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깜깜이 선거라고 일명 이야기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행 법에서는 자치단체장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이 토론회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후보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유럽이나 이 미국의 정치활동법과 비교해 봐도 너무 이제 규제 중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정부 시절에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엄격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가 사라진 만큼 돈은 통제하지만 말은 푸는 이런 좀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당이나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국회의원이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PV 토론을 하듯이 기초의원들도 지역 언론과 대담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이제 지방 조례를 재개정하는 이제 지방 의원들을 뽑는데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벽에 있는 선거 벽보하고 가정마다 들어가는 이제 선거 공보물만 보고 선거를 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결국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방의회 무용론의 진원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지방 의원 후보들을 불러다가 토론이나 대담을 활발하게 해야 주민들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보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의원들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지 싶습니다. 네. 지역 언론이 이런 역할을 자임하려는 것은 중앙 언론이 지역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초의원 선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찍는다는 뜻으로 속칭 깜깜이 선거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결국 지역 언론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선거에 앞서서 기초의원 후보 대담 프로 제작에 들어가는 보조금 지급 같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문수 전 사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언론은 정론 직필이죠. 그러나 정론 직필을 하는 언론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보조금 지급,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과연 다수가 찬성할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담 프로 제작의 보조금 지급.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면 투명성은 담보될 것입니다. 다만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운영하는 강북 땡큐뉴스는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언론 모두가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보도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다면 깜깜이 선거가 방지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북구 최재성 전 의원의 폭력 사건 같은 것도 공천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재된 폭력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대담 프로를 통해 후보의 면면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국의 지역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여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올바른 후보를 가려내는 일에 민간 합동이라는 포괄적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었길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중앙급 선거에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정비를 근거로 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런 토론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검증이나 토론을 회피하면서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장치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대담 토론 이외에도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의 모임이 후보자들을 불러서 검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선거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기초의원들을 토론, 대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지방의회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이제 질 높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지역 언론이 해야 하고요. 공직선거법 등 어떤 관련 법을 개정해서 기초의원 대담 프로를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발전 측면에서나 또 지역 언론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일이고요. 이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당장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북부신문 미디어 3회 기초의원 제도 개선에 관해 지역인사 4분 모시고 토론 진행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4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